자, 여러분, 이제 보존 등기를 마쳤고, 이번 시간에 이전 등기 하겠습니다. 여러분, 77페이지 10번 문제는 자, 중복되니까 빼고, 거기 78페이지 몇 번부터 이거 11번 있죠? 거기 이전 등기인데, 그 11번 문제 꼭 별표 좀 해두시고. 자, 뭐에 관한 얘기에 이거,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 설명제 바르지 못한 거 얘기 나옵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마치고, 이 보존 등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자, 이렇게 소유권 보존 등기 마치고 난 다음에, 자, 소유권 소유권 이전 등기 하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예컨대 법률행위에 의해서 이전 등기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상속가치 이렇게 법률 규정에 의해서도 이제 수용가치 이렇게 이전 등기 할 수 있고. 자, 그래서 이전 등기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 이렇게 소유권 보존 등기와 마찬가지로, 소유권 이전 등기도 이렇게, 소유권 소유권 이전 등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소유권 이전 등기도, 자, 기본적으로, 자, 소유권의 일부 이전은 가능해요. 지분 이전하니까. 자, 일부 이전 등기는 이건 가능한데, 자, 일부 이전이란 말은 절대 무슨 말이 아니라는 얘기니까. 부동산의 일부 이전이란 말은 아니다, 이거. 자, 이건 아니다, 이거. 자,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하여튼 부동산 일부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이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오로지 가능한 게 뭐냐 하게 되면, 당연히 그것은 용익물권뿐이 없어요. 용익물권만 일부에 되는 거니까. 자, 부동산 일부에 등기할 수 있는 건 용익물권이다. 자, 이 내용도 먼저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자, 이 등기장 이렇게 한마디로 소유권의 일부 이전 자체는 없어요. 만약에 누가, 이렇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토지 갖고 있으면, 이 토지 을하고 계약을 맺을 때, 자, 매매계약, 을은 다 팔려고 그러고, 갑은 안 된다. 나 노후 대책해야 되니까, 아이들이 6억 보내달라는데, 내가 다 팔면 안 되니까, 뭐 하겠다니까, 이거 토지를 분할하겠다. 그러면 분할해서 만약에 일부 파면, 이제 땅의 지번이 하나는 100이고, 하나는 100의 1이고, 두 개는 나눠지는 거지. 종전예금 이 땅 지번 100이었을 때, 이 토지 대장에는 소유권이 갑이고, 지번이 100이고, 면적이 500이죠? 땅이 나눴으니까 이 대장을 또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여기 지번이 100의 1이고, 이건 250으로 바꾸고, 여기 얼마라는 얘기 이제 다시 250하고 대장 만들죠? 그러면, 자, 그럼 당연히 여기 기존의 등기부상에는 표제부가, 이 표제부가 뭐니까 1번에서, 자, 당연히 면적이 500이었죠? 그 면적 얼마? 250. 이게 바로 이게 부동산 표시 변경이에요. 이쪽은 뭐하고 부동산 표제부에 부동산 무슨 등기하고 표시 변경 등기 한다. 변경 등기. 자, 소유권자는 누구고 당연히 갑이고.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새로운 땅이 분할로 새로운 땅이 생겼으니까 이 100의 1이라는 대장 새로 만들죠? 그러면 아무리 계약을 맺다 하더라도 이 대장에는 갑이라고 써야 돼요. 이렇게 갑이라고 다시 대장을 만들고 나서 다시 이제 등기부상에 자, 무슨 등기하고 1번에서 이렇게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을이라는 사람한테 뭐 해주는 거예요? 이전 등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 을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받은 것은 이 100의 1이라고 하는 땅 전부지 부동산 일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일부라고 하는 것은 이전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전부 이전하는 것이고, 자, 우리가 이런 절차를 분필 절차라고 이제 분할 절차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하나를 두 개를 쪼개면 한쪽은 부동산 표시 변경하고, 이 새로 생긴 땅은 무슨 등기하고 이거 보존 등기 새로 하고 이전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절대 부동산 일부 이전은 없다. 자, 이해해 주자.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등기부를 만들고 1번에서 이렇게 1번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 갑 2번 이전 등기 하면, 자, 원인 시험 문제 나오는 게 5가지라 그랬어요. 그 원인 5가지가 이제 우리가 자, 이렇게 자, 5가지가 매매, 그 다음에 자, 상속, 자, 그 다음에 상속, 그 다음에 유증, 수용, 그 다음에 진정명예부, 진정명예부, 이런 식으로 자, 시험 문제 나오는 등기 원인이 몇 가지가 있다는 게 5가지가 있다는 게 5가지가. 자,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몇 가지가 5가지가 이제 5가지가 자, 시험 문제 나온다 보시고, 매매가 만약에 나온다면, 자, 매매가 나온다. 몇 년도?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자, 이렇게 2006년 1월 이후부터는, 자, 우리가 등기 원인 증서를, 등기 원인 증서를 무엇으로? 매매. 이 매매 계약서로 이게 매매 계약서로 제출한다. 그 등기 원인서를 매매 계약서로 만약에 제출하게 되면, 이때는 이때는 검일 받는 게 아니라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 낸다 그랬죠? 뭘 낸다고?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제출한다.
특히 이제 뭐예요? 특히 무엇을 이제 매매 목록이라 하는 게 있는데 이 매매 목록은 뭐예요? 매매 목록은 자,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이거나 2개 이상이거나 만약에 한 개라도 뭐예요? 당사자, 의무자, 권리자, 당사자가 모일 때는 다수일 때는 뭐예요? 매매 목록을 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자, 부동산이 한 개라면 어떠한 경우에도 매매 목록을 작성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려. 그렇게 보자. 근데 상속에서 볼 사항은 뭐 2가지. 하나는 단독 신청이고 단독 신청. 또 하나는 뭐예요? 또 하나는 자기 몸 안에 자기 지분만에 자, 상속 등기 안 된다는 얘기하고. 유증은 2가지. 하나는 공동이고. 자, 하나는 뭐예요? 공동이고. 하나는 뭐냐고? 일단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존 등기할 때 포괄인증만 보존 등기 안 한다 그랬죠? 특정인증 안 된다 그랬죠? 자, 그다음에 유증은 뭐예요? 유증은 절대 상속 등기 걸치지 않아요. 상속 등기를 뭐 하지 않는다? 거치지 않는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자, 이렇게 등기부상에 1번에서 이렇게 소유권 보존 등기 갑이 뭐예요? 갑이. 이 갑이 유증했죠? 유증하고 사망하시면 자, 2번 뭐예요? 지금 이 가족관계 등록부상에 자식 A가 있죠? 자, 수증받은 을이 있죠? 그러면 이 A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다 상속 등기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A하고 을하고 직접 뭐예요? 이전 등기해서 원인을 뭐라고 유증을 원해서 을로 이렇게 등기해 주는 거예요. 왜? 이분이 돌아가시면 뭐예요? 상속에 의해서 민법 997조에 얘가 진짜 소유권자예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 현재 진짜 소유권자가 을 앞으로 뭐예요? 등기를 공동으로 한다면 믿음을 갖겠다는 얘기, 믿음을. 가족관계 등록부 첨부해서 자식이랑 밝히면 아무리 돌아가신 사람 밑으로는 뭐예요? 등기가 안 되는 게 원칙인데 이렇게 공동으로 하는 건 뭐예요? 상속인이 해주는 건 받겠다.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상속 등기 걸치지 않는다는 얘기고. 수용은 뭐예요? 수용은. 일단 수용은 자,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 이전 등기 형식이에요. 자, 등기될 부동산은 뭐예요? 비록 성질이 원칙이지만 이전 등기 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자, 뭐야 이거? 단독 시초가 촉탁. 기업자가 관공서라면 촉탁이고 관공서가 아니라면 단독이고 촉탁이다. 촉탁. 그 다음에 자, 세 번째는 수용은 뭐예요? 성질상 공공사업을 해서 수용을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 그 깨끗이 정리해 줘야 되는데 다만 뭘 제외하고 지역공가. 자, 이렇게 지역공가 무슨 등기? 상속 등기 있죠? 이걸 제외하고는 다 뭐라고 이거? 직권말소라. 그 직권말소 대상이 아닌 것은 2가지입니다. 시험 문제 나오는 대표적인 게 2가지예요. 그 하나가 뭐라고 이거? 지역권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 상속 등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자, 5번째는 진정명의 회복이에요.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자, 2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이 진정명의 회복은 다른 건 다 뭐예요? 이렇게 매매, 상속, 유증, 수용, 진정명이라고 원인이 있죠? 날짜까지 다 있어요. 날짜. 이건 이거는 뭐예요? 매매 계약 날짜. 날짜 이렇게 날짜. 자, 이건 뭐예요? 돌아가신 날짜, 이것도 돌아가신 날짜. 그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그 시기가 정해있어, 날짜가. 근데 이거는 날짜가 없어요, 날짜가. 날짜가 없다는 거죠. 그 날짜가 없으니까 이거는 원인을 쓰는데 등기 날짜가 없으니까 등기 원인은 뭐라고 해요? 등기 원인을 써요. 원인은 뭐라 쓰냐면 자, 원인은 뭐예요? 진정명 회복이라 씁니다. 근데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날짜가 없어요, 날짜가. 그래서 등기 원인 일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자, 진정명 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를 하는데 이전 등기 하는데 날짜 쓴다 그러면 틀려요. 날짜 쓴다. 그렇게 한마디로 뭐예요? 진정명 회복에서 만약에 누가 이렇게 등기부상에 자, 이런 식으로 등기부상에 원래 소유권자가 갑입니다. 누가 2번 뭐예요? 김사기가 등기해 갔어요. 무권리자입니다. 이 무권리자 믿고 뭐예요? 병이 등기해 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도 무권리자죠? 갑이라고 하는 진정한 소유권자가 무엇을 자기 소유권을 회복해 올 수 있는 방법,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방법 2가지. 이등기 뭐 하든가 말사든가. 그럼 2개 다 말써야 되겠죠? 번거롭죠? 다이렉트로. 갑이 병을 상대로 뭐예요? 나한테 뭐 해달라고? 이전 등기 해달라고. 4번. 소유권 이전 등기. 이게 뭐라는 얘기예요? 진정명의 회복이에요. 자, 그런데 매매라든가 상속, 유증, 수용은 날짜가 있어요. 날짜가 있는데 이거는 판례가 이 진정명 회복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줬기 때문에 자, 이건 날짜가 어떤 사실이 만약에 아버지가 사망하시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 임종을 지켜본다는 어떤 사실행위가 있잖아요. 근데 이건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행위 자체가 없어요. 이게 원인 날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만약 시험 문제 나왔고 진정명의 회복에 의한 이전 등기는 판결 받았을 때 그 판결 선고 날짜가
등기 원인 일자가 된다. 그거 다 틀린 말이에요. 무조건 뭐가 없다는 얘기니까 원인 자체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원인 자체가 없다는 얘기. 자, 그 다음에 이게 나오지 않으면 이제 뭐예요? 이게 나오지 않으면 진정 회복에 대해서. 자, 진정 회복은 뭐예요? 공동이에요, 공동. 자, 우리가 이제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전 등기 원인이 몇 가지라 했으니까 5가지라 했죠? 원인 5가지를 볼 때 이 공동이에요, 공동. 단독, 공동. 이건 단독, 촉탁 단독. 공동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수령, 상속, 자, 시자 들어가는 건 시자 들어가는 거. 그 시자 들어가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시자 들어가는 게 그게 단독 신청이지. 대부분 다 공동이에요, 공동이다. 그리고 한마디로 진념이 회복도 뭐예요? 공동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가 안 해주니까 단독하는 거예요. 단독이다. 자, 공동을 한다 하게 되면 누가 하고, 자, 보세요. 이 지금 뭐예요? 자, 누가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병한테 등기해달라고 요구해서 이게 공동신청으로 이게 하는 거예요. 공동으로. 누가 앞으로? 갑 앞으로. 근데 안 해주니까 뭐예요? 소송에서 판결받는다. 그러니까 단독으로. 자, 공동으로 하게 되면 자, 뭐 계약이고 뭐가 없으니까 이 공동신청일 때는 뭐가 없어요? 등기 원인 증서가 없어요. 원인 증서가 없으니까 굳이 뭐예요? 원인서 없다니. 제출할 필요가 없다. 없으니까 제출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판결일 때는 자, 판결서 받았죠? 단독으로 판결서 받았죠? 이 판결서가 뭐가 돼요? 판결서가 등기 원인 증서가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 나오게 되면 옛날에 이제 판결서가 이제 자, 원인서 안 내도 된다. 판결일 때 원인서 안내가 된다. 그러면 틀렸는데. 자, 그거보다는 요즘 이제 그 법원지 구급 쪽에서 문제 나온 거 보니까, 그 진정명의 회복에 대한 이전 등기는 자, 판결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면 틀려요. 원래 뭐가 원칙이라고? 공동의 원칙이에요. 예외가 단독이다. 판결서가 원인서가 된다. 판결받아서 하는 거, 판결서만 하는 게 아니라 공동의 원칙인데, 안 해주니까 판결받는다. 이렇게 보시고. 자, 그러면 그 문제 보시면 78페이지에 그 11번 문제. 아까 별표라 그랬죠? 자, 바르지 못한 거 그랬어요. 그래서 이 기억을 보시면 자, 그러면 거기 등기원인 자, 문제를 만약에 풀 때 이렇게 박스 문제가 나오게 되면 박스 문제가 나오죠? 그러면 다 보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봐갖고 하나씩 읽어본 거에 대해서는 뭐 하라는 얘기니까 이 제끼는 겁니다. 제끼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등기 원인 증서가 집행력 있는 판결일서일 때는 검의를 받아야 된다 했죠? 바르지 못한 거 그랬으니까 일단 뭐는 빼야 돼, 이거. 자, 기억은 판결서에 검의받으니까 기억이 들어간 건 답이 아니야. 옳은 얘기니까. 그래서 1번하고 4번은 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니은은 뭐예요? 2006년 1월 이후에 원인증서를 매매계약서로 해서 이전등기, 자, 이전등기 시 매매계약서가 등기원인서죠? 검의받지 아니하고 거래신고필증과 부동산이 여러 개 있을 때는 뭐예요? 매매 목록을 제출한다. 2개 이상일 때는 매명 제출한다. 이게 맞는 얘기야. 그 니은도 들어가도 답이 아니야. 그럼 일단 여하튼 간에 1번은 최소한 1번하고 4번은 답이 아니고 자 2번이냐 3번이냐 5번이냐 얘긴데 2번 3번 5번 그런데 비읍은 만약에 3개가 다 들어갔는데 비읍은 당연히 뭐예요? 바르지 못한 건데 왜? 유증은 언제나 이전등기해야 물권면도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포괄유증은 등기 안 해도 자 포괄유증 받으면 권리를 취득해요. 처분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바르지 못한 것에 비임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디귿이 들어가냐 보자. 디귿이. 자, 디귿은 2006년 1월 이후에 원인이 매매가 아닌 증여일 때는 검의를 받지 않는다. 검의 받아야 돼. 매매만 검의 안 받는 거고 무조건 계약일 때 다 검의 받습니다. 자, 매매일 때 예외적으로 하여튼 계약의 종류를 불문하고 뭐예요? 검의를 받는 게 원칙인데 2006년 1월 이후에 매매가 모일 때는 원인 증서를 계약서로 낼 때만 뭐예요? 거래신고필증 내라. 그 얘기야 지금. 자, 디귿 들어갑니다. 그럼 2번 아니면 5번이죠? 그 2번 아니면 5번 니을하고 미음 둘 중에 하나 보시면 되는데 2006년 1월 이전에 원인이 매매일 때는 검의받아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그럼 니을 빼고 2번이 답이다. 2번. 그 2번 답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자, 원인이 매매고 매매인데 특히 뭐예요? 매매 계약서를 원인서 낼 때는 이때는 뭐예요? 부동산 거래신고필증이다. 개념을 좀 이해해 두자. 그 다음에 자, 12번 문제는 토지의 소유권 연등기 신청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있죠? 토지의 소유권 연등기 신청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그러면 이 토지대장은 이전 등기할 때 자, 신청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게 이건 뭐예요? 대장은 첨부서면이에요. 첨부서면. 그 신청 정보에 쓰지 않아도 되는 건 신청 정보라고 하는 것은 그 신청서의 내용, 신청서에 쓰는 얘기지. 이 3번 토지대장 정보는 그 뭐야 이건? 그 한마디로 첨부서면이니까. 첨부해야 되는 서면이지. 예, 신청서에 쓸 내용이 아니다니까. 신청 정보가 신청서니까. 자, 13번은 뭐예요? 꼭 별표 드시고.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이전 등기할 때
자, 거래가액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뭐 한 것은 이거 틀린 거랬어요. 그래서 보시면 자 13번은 꼭 별표해 두시고. 자, 2000년 1월 1일 이전입니다. 후가 아니라 전이라 그랬죠. 그래서 거기 매매계약서를 원인서할 경우에도 거래가액 등기하지 않아요. 왜? 이때는 검인받아야 되니까. 이후의 얘기지. 그다음 2번 등기원이 매매를 하더라도 원인서가 뭐예요? 판결 등 매매계약서 아닐 때는 거래가액 등기하지 않는다. 2006년 1월 이후에 아무리 뭐예요? 아무리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도 방금 얘기한 대로 매매계약서가 원인서일 때만 자 그때만 신고필증이지. 자 당연히 뭐예요? 자 뭘 받았다면 판결일 때는 당연히 뭐예요? 자 뭐 받는다? 검인받는다. 그다음 자 신고필증상의 부동산은 한 개죠? 한 개 동그라미. 그다음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복수 동그라미. 자, 한 개가 아무리 뭐 한 개라 하더라도 여러 사람이라면, 다수라면 매매 목록을 제출합니다. 매매 목록을 제출한 두 가지 요건이 있죠? 여기서 봤지만 뭐라고 이거? 부동산이 두 개 이상이구나. 한 개라 해도 뭐예요? 당사자, 매도인, 매수인, 의무자, 권리자가 뭐예요? 다수일 때는, 복수일 때는 뭐예요? 제출한다. 그게 답이죠? 그 다음에 4번 당초에 신청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등기된 매매 목록을 뭐 할 수 있다는 게 고칠 수 있다 그랬고. 등기원인증서와 신고필증에 기재된 사항이 서로 달라 동일한 거래라고 인정이 할 수 없을 때는 당연히 등기를 뭐 하는 것이고 각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 자, 14번에 뭐예요? 14번에 상속등기에 관한 설명입니다. 상속등기. 뭐에 관한 설명이라고? 상속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상속은 권리자만으로 신청하자 단독이죠? 그래서 여기 여러분 1번에 상속에 한 등기는 권리자만으로 써놓으세요. 단독 신청이다. 권리자만으로 하는 게 뭐라고? 단독 신청이다. 써놓으세요. 단독이다. 그 다음에 그 2번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는 원인증서로 제출해야 된다. 우리가 등기원인증서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그 등기원인증서로 단어가 나오면 대부분 다 뭐에 해당해요? 등기원인증서가 아닌 게 뭐예요? 아닌 게 별로 없어요. 아닌 게 없으니까 그냥 뭐뭐뭐뭐는 등기원인증서다. 하게 되면 뭐예요? 대부분 맞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거기 상속등기할 때 상속 동그라미. 상속등기할 때는 자 인감님과 농지시작증명. 자 줄쳐보세요. 인감님과 농지시작증명. 그러면 상속등기라고 하는 것은 자 보세요. 아버지가 만약에 사망하시고 뭘 받았어요? 상속을 받습니다. 상속. 자 누가 자식 의리.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다 만약에 의리라고 하는 사람이 2번 자 의리라는 사람이 이전 등기하죠. 원인을 뭘 해서 이거 상속등기 한다는 상속등기. 이 등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건 처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처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취득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게 처분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농지취득. 농지취득이면 취득이에요. 취득. 그죠? 농지취득은 취득할 때 하는 거지 처분할 때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낼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자 당연히 그리고 인감임명은 소유권자가 의무자를 떼내는데 아버지는 돌아가셨으니까 자 이 상속등기는 권리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감임명과 농지취득 자격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 4번에 뭐예요? 상속을 증명하는 시구면장의 서면으로 뭐 재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며 이에 증명함이 족한 서면에는 뭐예요? 판결서와 주민등록등본 나오죠? 근데 이 주민등록등본은 절대 이건 그 상속증명서에 해당하지는 않아요. 주민등록등본 같은 것은 어디에 해당하냐면 예컨대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 있죠? 그런 주소지라든가 이런 거에 관련된 거지. 그 상속증명서면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자 거기 5번에 뭐예요? 당연히 중요한 것은 상속 얘기 나오죠? 여기서 다 읽어보지 않더라도 그 상속 지분만 동그라미 자기의 상속 지분만 자, 자기의 상속 지분만 동그라미 하시고, 자, 그 자기 지분만의 보상 없다. 그거 외우셔야 돼요. 그거 중요해. 자기 지분만의 보상 없다. 보존 등기하고 뭐 안 된다는 게. 그 상속 등기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방금 그거 얘기한 대로 4번이 틀린 것이고, 15번 문제가 그 얘기예요. 지금 법무사 문제 옛날에 나왔던 문제인데, 자, 여기서 단어를 찾는 것은 자기 지분만 얘기해. 자기 지분만. 항상 머릿속에 자기 지분만 보상 없다. 그래서 적법한 등기를 자, 고른다 하게 되면, 일단 기억처럼 자기 지분만 동그라미 자기 집만의 상속 기업과 디귿은 빼집니다. 기업과 디귿이 들어간 게 뭐예요? 기업과 디귿이 1번 기업, 디귿 5번 빼죠? 4번 빼죠? 그 다음에 2번에 디귿 들어가 있죠? 답이 3번이야. 그렇게 답을 찾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그 자기 집만의 보상 없다만 딱 외워버리면 그거 빼놓고 자기 집은 나와서 그거 빼놓고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자 니은도 자기 집만 나오죠? 니은도. 그 다음에 니을도 자기 지분 나오죠? 미음도 뭐예요? 자기 지분이라는 단어 써있죠? 하여튼 외우지 말고 자기 지분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안 되는 거 두 가지만 탁 외워두잖아요. 안 되는 거 두 가지 뭐라고? 보존 등기와 상속 등기. 그것만 외우면 간단하게 해결되잖아요. 그렇게 객관식은 그렇게 찍는 거예요. 그렇게 찍고 딱 봐서 찍고 누가 물어보면 모른다 그래. 나만 찍어서 맞으면 돼요. 그게 중요한 거지. 내가 합격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 효율성을 가지라 했어요. 효율성을. 응? 자, 하여튼 효율성을 갖고 개인이 뭐 그 일단 저 시간이 많지 않아. 이 과목도 많고 시간이 많지 않아. 이 많은 걸 다 공부하려면 시간이 넘지 않으니까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예요. 그 자꾸만 그렇게 어떤 이게 그 요령을 좀 잘 배워갖고 요령대로 터득해 가자는 게. 꼭 외우자는 게 자기 지음만에 뭐 없다고 보상 없다. 그거 외우셔야 돼. 자 넘겨보시면. 자 16번 문제는 뭐에 관한 얘기예요? 유중에 관한 얘기입니다. 유중. 그 유중에 관한 얘기는 뭐냐면 일단 외울 때 머릿속에 유중은 뭐였다 하면 공동이에요. 자 무슨 등기 거치지 않는다고. 상속 등기 거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면 자 그 1번에 유중에 기한이 붙은 경우에 여러분 기한이 뭔지 알죠? 기간 이런 거 알죠? 기한이 붙은 경우에는 자 어디 그 기간이 도래한 날을 원인 날짜로 기록한다. 기한이 도래한 날을 원인 날짜로 기록한다. 자 그다음에 포괄 유중은 뭐예요? 포괄 유중은 자 수증자 명의로 등기가 없어도 써있죠. 그래서 특정 유중은 등기해야지만 취득하고 포괄 유중은 뭐하지 않더라도 등기하지 않더라도 취득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포괄 유중은 수증자 명의로 등기 없이도 취득한다. 그다음 자 3번 유중으로 인한 이전 등기는 상속 등기를 거쳐 수증자 명의로 이전 등기를 자 신청한다 써있죠. 그래서 그 상속 등기를 거쳐 동그라미. 자 유중 나왔죠. 두 가지 외우를 했어요. 공동이고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는다. 다시 얘기하지만 상속 등기 할 필요 없어요. 그 유중자가 유중한 사람이 사망하면 그 자식이 뭐예요? 그 수중받은 사람한테 그 직접 해주면 되니까 필요 없다. 자, 그 다음에 거기 4번 유류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유류분이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아요.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이를 수리해야 된다 하면 등기관이 그런 거 실적으로 심사할 권한이 없다. 유류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어떤 그 어르신께서 자, 80이 넘으셔갖고 뭐예요? 어디 갔어요? 자, 요양원에 갔다. 자식들은 뭐예요? 월 한 200씩 되는 요양비를 다 대고 있는데 자, 어디에 요양에 들어간 그 어르신께서 거기 이제 뭐예요? 그 간병인들 있죠? 간병인들. 그 여사님 하는 것 같던데. 그 간병인이 극진한 간병을 받으니까 그 여사님한테 뭐예요? 어떤 그 애정을 품게 됐어요. 그래서 부동산 시가 5억 원짜리 부동산 하나 있는 걸 나중에 돌아가시면 자식들이 가져야 되는데 누구한테 줘버렸어요, 이거. 자, 요양사한테 줘버렸습니다. 그러면 자, 이 유류분이라는 게 그런 얘기예요. 이 법이 정한 그 상속인들이 법이 정한 뭐예요? 상속 지분 있죠? 거기에 그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누구한테 요양사한테 뭐예요? 요양사한테 뭐 할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찾아올 수 있다. 그게 유류분 제도예요. 그래서 유류분 침해 내용은 등기관이 뭐예요? 그런 거 그 할아버지가 등기관이 할아버지가 자 어디에서 요양원에서 뭐예요? 요양사한테 뭘 주고 그런 거 몰라요. 그런 거 심사할 권한이 없어요. 그런 거. 그래서 자 그런 거 실체 없이 등기를 뭐 한다는 게 이거 수리한다. 그다음 자 거기 5번에 미등기 부동산의 특정 유증의 경우에 유언집행자 있죠? 유언집행자는 자 변호사 이런 사람들은 상속인 명의로 뭐 한 다음에 보존등기를 한 다음에 유증에 유증등기 신청한다 써 있죠? 그래요. 자 뭐예요? 미등기 부동산의 포괄 유증은 직접 뭐 하지만 보존등기 할 수 있지만 특정 유증은 뭐예요? 보존등기 못 하고 자 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 우리 아까 등기 여기 A가 먼저 하고 나서 이전등기 해준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3번이 뭐예요? 3번이 상속등기 걸칠 필요 없다. 자 그다음에 거기 17번 문제는 뭐예요? 이전등기에 관한 설명 좀 뭐한 것은 이거 틀린 걸 했습니다. 그래서 1번의 중요 단어는 뭐냐면 수용이에요. 수용. 수용의 얘기인데 재결 수용의 경우에 관공서가 아닌 기업자는 이전등기를 단독으로 할 수 없다 그랬는데 수용은 무조건 뭐예요? 촉탁 아니면 단독이에요. 관공서라면 촉탁. 관공서가 아닌 기업자를 뭐라고? 단독 신청. 1번이 답이고. 그 다음 자 2번 공부했죠? 진정명의 회복 나오죠? 그 진정명의 회복 나오면 딱 떠오르는 게 뭐라고? 날짜 안 쓴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공동과 단독이 가능한데 단독으로 할 때는 판결서가 원인서가 된다. 자 그래서 등기원일자 기재하지 않는다.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자 3번은 자기 토지를 매도한 자는 자신의 토지를 매도한 자는 매수인에 대해서 인수청권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 이렇게 갑과 을이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갑과 을이 뭐 했으면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면 을이 갑한테 요구하는 게 뭐라고 이거? 등기청권이에요. 근데 을이 안 해갈 수도 있죠. 갑이 을한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을이 뭐라 얘기한다는 게 등기 인수청권이라 한다는 인수청권. 그래서 계약을 발생하면 매매 계약을 발생하면 이 청구권만 생기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인수청구권도 생긴다. 자, 그 다음에 거기 4번 유증의 목적으로 부동산 미등기일 경우 유언집행자가 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 한 다음에 자 유증에 의해서 뭐 한다는 얘기예요? 이전등기 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5번에 아까 읽었던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거기 5번에 뭐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토지를 매매했으나 그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면 이전등기 신청할 시에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하더라도 굳이 뭐예요?
허가서를 뭐 할 필요 없어, 이거. 첨부할 필요 없다. 자, 그건 판례 얘기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 자, 18번은 중복되고, 그 다음에 빼고, 19번 보시면, 자, 분명히 그랬어요. 자, 이게 수용입니다. 문제가 수용이고, 직권을 말살할 수 없는 거랬죠? 그러면 일단, 외운 건 뭐였냐면, 자, 보세요, 여기. 수용 얘기 나오면, 자, 말소 대상이 아니게 지역권과 상속 등기. 그 지역권 두 가지만 고르면 되는데, 두 가지 중에 뭐라고 얘기해요? 거기 보시면, 자, 거기 상속이란 1번이 답이에요. 1번 답이에요, 그냥. 그냥 찍는 거야, 이렇게. 답 맞으면 되니까. 그냥 날짜 따질 거 없어요. 수용 개시일이 2014년 4월 1일이죠? 4월 1일인데, 수용 개시일은 2014년 4월 1일인데, 뭐예요? 자, 1번, 2014년 2월 상속을 원유로 해서 뭐예요? 5월 달에 그 개시일보다 상속이 먼저죠, 상속이. 그러니까, 자, 우리가 뭐 이 원리는 그런 개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1번에서 이 갑이란 분이 뭐 했다는 게 갑이란 분이 이분이 뭐예요? 돌아가셨다는 게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응? 자, 자식이 을인데 얘한테 뭐예요? 얘한테 뭐 해줬어요, 이거? 자, 얘한테 이 을이라는 진짜 소유권자니까 이 진짜 소유권자한테 뭘 받아야 되는지 자, 이 사람한테 수용을 해야 되는데 자, 2번. 이 을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이런 사람이 올 때 이 사람이 사망하시면 이 죽은 사람 밑으로는 자, 공동 신청만 들어오지 단독이 안 된다는 단독. 촉탁이나 단독 못 들어오니까 한마디로 이 수용은 단독 신청이니까 촉탁이니까 이 죽은 사람 밑으로 들어올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잊었는 게 뭐예요? 자, 원인을 모래해서 상속을 원해서 누가 앞으로? 을 앞으로 이렇게 뭐예요? 을 앞으로 등기가 뭐예요? 자, 등기가 돼야 된다니. 이분이 사망하시면 뭐가 이루어지는데? 상속이 이루어지는데 이 상속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뭐예요? 상속이 이루어져서 무슨 등기 안 하면 상속 등기 안 하면 이 수용에 한 등기가 안 된다는 게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뭐 이 등기를 뭐 아무리 뭐예요? 3번에서 이전 등기에서 원인을 뭐예요? 수용해서 뭐예요? 등기했다 하더라도 굳이 이 상속 등기를 뭐 할 필요 없다는 얘기니까. 자, 상속 개시일 전보다 된 상속 등기는 말살 필요 없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이렇게 이해해봤자 또 까먹으니까 그냥 외우는 거예요. 뭐라고? 수용 얘기 나오면 직권 말살 없는 게 수용 얘기하면 세 가지. 이전 등기 한다. 미등기는 뭐야? 보전 등기 하지만 기등기는 뭐 이전 등기 한다. 왜? 아무리 원시득이지만 이전 등기 형식으로 발발한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는 뭐예요? 촉단하라. 촉탁과 단독이다. 세 번째 얘기는 뭐예요? 수용은 뭐예요? 직권 말소 시켜야 되는데 왜? 거기다 공공사업을 하려면 절대 뭐하고 뭐는 지역권하고 뭐예요? 상속 등기는 말소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이렇게 날짜 나와서 날짜 따지고 있을 시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딱 지역권하고 뭐는 상속 등기는 뭐예요? 말소하지 말자고 이렇게 외우라는 얘기예요. 자, 1번이 답이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자, 20번 문제는 뭐냐 하게 되면 자, 뭐에 의한 진정명의 회복이 나왔어요. 뭐가 나왔다고? 진정명의 회복이 나왔다. 자, 그러면 거기 진정명의 회복에서 틀린 거. 근데 여기서 보시면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이었는 게 절차 이행할 만한 판결 동그라미 판결. 자, 판결 바꿔는 거죠? 단독 신청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번에 등기 원인 증명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그 등기 원인 증명서면 줄쳐보시고 등기 원인 증명서 줄치시고 그 위에 쓰세요. 판결서라고. 판결서가 등기 서면이니까 그거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2번은 당연히 뭐예요? 날짜 필요 없다 했으니까 맞는 얘기고. 농지의 경우 뭐예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어요. 왜? 자, 농지를 뭐예요? 농지를 취득할 자격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자기 농사꾼이 자기 거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거래하는 것도 안 해요. 왜? 이것은 뭐예요? 자, 계약이 아니니까. 자, 진정명 해보고. 그 다음에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별 정보를 제거할 필요가 없다 써있죠? 없다. 왜? 판결 갖고 단독을 하니까 필요 없어요. 그 얘기고. 그 다음에 21번, 자, 별표 드시고. 21번 별표 드시고. 자, 그래서 1번은 뭐예요? 그 진정의 회복에 대한 얘기고. 의의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 딱 보면 4번에 그럴 수 있죠? 자, 4번에 뭐예요? 신청 정보에 줄치세요. 등기 원인 날짜를 기재한다. 등기 원인 날짜를 기재한다 그랬어요? 기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기재 필요 없다 그랬죠? 자, 그래서 그게 답이다. 그 다음에 5번처럼 뭐예요? 자, 진정의 회복은 뭐가? 계약이 아니니까, 토지 거래 허가증 낼 필요 없고, 자, 자기 거 농사꾼이 자기 거 찾아오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 자격증 내라는 얘기는 그 사람이 농사 지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미 이 사람은 계속 뭐 했던 사람이니까 농사 짓던 사람이니까 필요가 있다 없다? 필요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22번 꼭 별표 해두시고. 별표 해두시고 부동산 이전 등기간에 옳은 거랬어요. 자, 대지권 얘기 나오죠? 자, 그러면 그 공식이라 그랬어요. 뭐라고?
자, 분명히 공식입니다. 무슨 단어 나오면 이렇게 뭐예요? 자, 이렇게 대주권 등기 이후에. 대주권 등기를 한 대주권 등기 이후에. 대주권 등기 이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체성의 원리. 누구는 구분건물 소유권자는. 자, 구분건물 소유권자는 뭐하고 이거? 대주권이라는 권리에서 권리와. 이 대주권이라는 권리는 뭐하지 못한다? 분리해서 처분하지 못한다. 일체성의 원리라 했죠? 자, 그럼 대주권 등기 이후에 건물만. 건물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거 건물만이라는 얘기죠? 건물. 자, 그럼 건물만. 그럼 전체 일체성의 원리라 그랬으니까 이 전부 중에 일부니까 절대 건물만 얘기 나오면 뭐하고 이거? 건물만. 자, 이 소유권 있는기. 자, 부동산 일부니까. 자, 저당권 설정 등기 못한다. 자, 가능한 건 전세권이라 했죠? 자, 그래서 자, 대주권 나기 나오고 자, 22번 82페이지. 대주권 얘기 나오고 건물만 나오면 이전 등기 가능하다면 틀린다. 자, 그럼 2번 소유권 이전 등기는 권리 변경 등기로서 자, 기입 등기. 자, 왜 이전 등기니까 주 등기죠? 그다음에 뭐예요? 종국 이게 맞습니다. 그다음 3번 일필 토지의 특정 일부에 대한 이전 등기라는 경우에 특정 부분에 대한 분필 등기를 거치지 않고 절대 분필을 해 갖고 두 개를 쪼갠 다음에 뭐예요? 자, 전부가 이전되는 거지 일부 이전한 거 없어요. 없고. 그다음 4번 수용에 의한 이전 등기는 반드시 의무자 권리자 공동으로 한다. 말도 안 되죠? 자, 수용은 뭐예요? 촉단하라.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수소 이전을 촉단하라. 수소 이전,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수소 이전,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과 단독, 수소 이전을 촉단하라. 그 다음에 거기 5번 매매 계약 후에 이전 등기 신청 전에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에 반드시 상속 등기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자, 이렇게. 자, 갑과 을이,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누가? 이 사람이 주권, 이 사람이 주권. 자, 만약에 누가 줬다 그랬어요? 여기 지금 5번에. 자, 매도인이 사망했던 이 사람이 돌아가셨으면 이 계약은 유효하니까 이 사람 자식 병 있죠? 자, 이 사람이 진짜 소유권자에 상속받았으니까. 자, 그럼 등기부상의 1번. 소유권 전등기 갑 있죠? 갑. 그러면 이 사람이 을로 공동으로 해서 누구한테 해주라는 게 이거. 2번 이전 등기. 을한테 해주라. 왜? 진짜 소유권자가 해주니까. 아무리 이분이 사망하셨더라도 공동이니까. 진짜 소유권자가 해주면 자, 죽은 사람 밑으로도 등기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일단 옳은 것은 몇 번이다? 2번이다. 그 다음. 자, 24번 문제 보시면 이제 공동소유예요. 왜 23번도 비슷하니까. 24번은 뭐예요? 공동소유에 관한 등기 중 뭐 하는 것은 이거. 자, 옳은 거 그랬어요, 옳은 거. 그러면 자, 1번 토지 합의자 갑과 을 중 을이 사망했죠? 그러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망했으면 이제는 뭐예요? 합의자가 한 사람뿐이 안 남았죠? 특약이 없는 한 갑이 그 토지를 삼자에게 매도해서 이전 등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예요? 갑 단독 소유로 자, 합의 명의로 무슨 등기해야 돼? 이거 변경 등기해야 되겠죠?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게 맞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종중 명의의 이전 등기할 경우에 종중의 대표자가 권리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종중 명의의 이전 등기할 때는 종중의 대표자가 권리자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그 종중 명의가 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자, 종중 명의로 의무자 권리자가 되는 것이지 종중 대표자가 권리자는 게 아닙니다. 항상 뭐예요? 종중 명의로 명의가 권리자고 대표자는 뭐예요? 단지 등기를 뭐 한다는 게 대리를 신청할 뿐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농지에 대해서 공유물 분할 원인 이전 등기할 때 농지 취득 자격증을 첨부해야 된다. 필요 없어요. 왜? 농지를 분할하는데 농사꾼들이 여러 사람이 농사꾼들이 농지를 분할할 때는 필요가 없다니까요. 자, 필요 없고. 그 다음 자, 거기 자 4번에 뭐예요? 공유 지분 위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그랬는데 뭐예요? 당연히 공유 지분은 뭐예요? 저당권 설정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거기 자 뭐예요? 합의자 1인이 다른 합의자 전원을 동의로 자기 지분을 삼자에게 처분할 경우 절대 합의 지분은 등기부상에 써있질 않아요. 써있질 않기 때문에 절대 어떠한 경우도 합의 지분에 대한 이전 등기할 수는 없다. 공유 지분을 이전한다는 얘기죠. 합의 지분은 절대 뭐가 안 돼요. 이전이 안 된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자 25번 문제는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뭐한 것은 틀린 것 돼서 여러 동의 건축물이 한 개의 건축물 대장에 뭐예요? 등기된 경우에는 한 개의 건물로 보존 등기하고 여러 동의 건축물에 사항하는 여러 개의 건축물 대장이 작성될 때는 그만큼 보존 등기한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렇게 뭐예요? 주건물 있고 부속 건물이 있어서 하나의 대장에서 하나고 여러 개 있으면 뭐 여러 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거기에 토지의 특정 일부에 대해서 부동산 일부라는 얘기죠. 일부에 대해서 뭐 할 때는 이전 등기 하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되고 분필 등기 거쳐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유중에 유중 동그라미 유중. 자, 유중, 특정 유중이죠? 특정 유중 동그라미, 특정 유중. 특정 유중 등기해야 되죠? 등기 없이도 권리 변동이 생기는 건 뭐예요? 포괄 유중입니다. 포괄 유중. 그래서 특정 유중 나오면 꼭 등기한다. 특정 유중은 꼭 등기한다. 자, 공동으로 이전 등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은 명의신탁의 약정에서 명의주택자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된다. 원칙 얘기죠? 절대. 자, 명의신탁 할 수는 없습니다. 무효단. 자, 5번에 합의 지문을 표시하지 않는다 그랬죠? 자, 3번이 틀린 거고. 그 다음 그 26번 문제는 틀린 거 작년 문제네요. 자, 거기 민법상 조합은 그 자체 명의로 민법상 조합 동그라미. 어떠한 경우는 민법상 조합은 법인이 아니에요. 농협동조합은 특별법상의 조합이니까 법인체예요, 법인체. 그 법인체니까 그 조합이란 단어를 쓸 수 있어요. 근데 민법상 조합은 자, 조합은 거래 한마디로 이제 계약 관계예요, 동업 관계. 절대 자, 인격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없다. 그다음에 그 수용에 한 이전 등기는 그 부동산 처분 등기와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는 직권으로 말살 수 없다가 아니라 그 지역권 그 부동산 처분 제한 등기 있죠? 처분 제한 등기는 당연히 뭐 할 수 있어요, 이거. 말셔야 돼. 지역권하고 상속 등기 말소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 가압류 가처분 있죠? 그거 다 그 보상을 이뤄지고 뭐예요? 말소시켜야 돼. 그래서 틀린 것은 뭐예요? 당연히 뭐예요? 2번이고. 그다음에 자, 거기 3번에 자, 멸실된 건물에 뭐예요? 소유자인 명의자가 멸실 1개월 이내에 건물 멸실 등기를 신청하지 않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토지하고 이렇게 뭐예요? 이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권자가 만약에 다르면 땅 소유권자가 갑이고 이 건물을 을이라면 얘가 안 하면 뭐예요? 갑이 을을 대해서 건물에 멸실 등기를 하겠다. 1개월 하겠다. 그 얘기죠. 지금 대의 신청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자, 4번 집합 건물의 규약상 공용 부분에 대한 공용 부분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할 때는 이제는 팔아먹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공유 부분에 뭐예요? 취득자는 지체 없이 뭐 한다는 게 이거. 보존 등기 해놓은 이제 보존 등기해서 팔아먹을 준비를 해야 된다. 왜? 규약상 공용 부분은 뭐 만드는 거니까 표제 만드는 거니까. 자, 그런 식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일단 거기 자, 틀린 것은 뭐예요? 틀린 것은 일단 2번이고 5번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자, 5번에 수용에 한 이전 등기 완료 후에 수용 재결의 실효로 그 말소 등기 신청할 경우에 자, 거기 단독으로 뭐예요? 단독으로 말소를 항상 뭐예요? 공동이다, 공동. 거기 자,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후에 수용 재결의 실효로 그 말소 등기 신청하실 경우에 자, 단독으로 할 수 없고 항상 공동 신청이라는 얘기예요. 두 사람이 우리가 수용은 신청은 단독이지만 말소는 당연히 뭐예요? 말소는 왜 공공사업을 하겠다 그러는데 뭐예요? 공공사업을 못 하게 됐어요. 그런 것은 이제 공동입니다. 없다, 맞는 얘기다. 자, 27번은 별표 두세요. 별표 두시고 뭐에 관한 사항이에요? 이거 이전 등기에 관한 사항 중 뭐 한 것은 이거 틀린 거 나오죠? 자, 그래서 뭐예요?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 될 경우 농지 취득 자격증 필요 없죠? 왜? 상속은 뭐예요? 팔기해서 하는 거지 취득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자, 일부에 대해 이전 등기할 때 지분 써야 되고 자, 거기 앞에 대지권 3번에 동그라미 대지권 동그라미 건물만 이전 등기할 수 없다. 자, 당연히 얘기고. 그 다음에 자, 거기 4번에 뭐예요? 4번에 확정 판결에 의해서 뭐예요? 이전 등기할 때 자, 판결 이행 판결이 원칙인데 공유물 분할 판결은 뭐예요? 이해배고. 자, 승소한 사람은 하는 것이고 그 기간이 10년. 그러니까 10년 뭐래요? 갑과 을이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맺으면 등기 청구권이라는 게 생긴다 그랬죠? 이 청구권은 채권이니까 그 10년 소멸시효 걸린다. 10년. 소멸시효 안 걸리려면 을이 부동산을 점유하거나 아니면 이전 등기를 이행해달라는 판결을 판결을 받으라니 판결. 자, 그래서 판결 받으면 100년이 경과돼도 10년이 경과돼도 100년이 경과돼도 할 수 있다니 없다 하면 틀린다니. 그다음에 승소한 권리자가 단독을 할 때는 자, 등기필증을 쟁할 필요 없어요. 의무자가 할 때는 단독을 할 때는 내지만 권리자는 판결 받고 하는 거니까 필요 없다는 게. 자, 그다음에 28번 문제는 뭐예요? 다음 설명 중 뭐 한 것은 이거 틀린 거랬습니다. 틀린 거. 그래서 여기 자, 합병에 의한 소멸된 갑 회사의 부동산을 합병에 설립한 을사의 명의로 하기 위해서는 등기 명의의 표시 변경 자, 말도 안 됩니다. 왜? 그 명의자 표시 변경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당연히 뭐라고 단독으로 이전 등기 하는 거예요. 지금 생존하고 있는 뭐예요? 합병하는 지금 그 생존할 그 회사가 단독 신청했었죠. 자, 단독 신청입니다. 절대 회사 합병은 뭐예요? 상속과 같아서 등기 안 해도 권리인데 대항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전 등기 하는데 자, 그건 이전 등기 하는 겁니다. 절대 변경 등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원인무의 이전 등기가 갑으로부터 을로 경위된 경우 갑은 을에 대해서 말소를 뭐 할 수 있고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원인무의 등기가 갑으로부터 을로 이전된 경우에
자, 당연히 말소등기 해도 되고 2번처럼 아니면 진정명 회복해서 다시 뭐 할 수도 있고 이전 내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자, 4번 공동상속인 중에 1인이 공임을 보존행위해서 상속인 모두를 위해서 상속등기 할 수 있죠. 근데 못한다 하게 되면 상속등기 나오면 자기 지문에 뭐 없다고 보상 없다 이제 그거예요. 그거 보시고. 그다음에 자, 5번에 취득시효에 의한 이전 등기 했을 때 원인은 취득시효이고 그 등기 날짜는 뭐예요? 그 시효 기산일인데 뭐 그거 맞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1번이 뭐예요? 1번이 회사합병원? 회사합병원 당연히 뭐 한다? 이전 등기한다. 단독으로 이전 등기한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기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뭐예요? 자, 이전 등기 관련해서 그 환매 등기 그쪽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자, 문제 풀고 있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